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음악가 중에 스팅, 대단한 음악가죠. 예,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 지성파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네. 재즈와 락을 잘 버무린 이 스팅도 원래 선생님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백골병단을 지휘했었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도 중대 전술기지, 네, 이런 걸로 재미를 많이 봤었던 백선엽이 아니고 누굽니까? 최명신, 이분도 선생님 출신이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었던 백선엽, 우리나라 최초의 사성 장군이었고 승승장구했었고 별 5개를 추증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주위에서 이 백선엽 씨도 원래는 선생님 뭘 좀 했다 그러나 조만식 옆에서 뭘 했다 그러나 하여튼 그래요. 예. 선생이란 것은 뭘 가르쳐야 되는 건데. 예. 자, 최근에 교육부에서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의 친일 경력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라디오 100년 전쟁의 전쟁 길라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박한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평화주의자 박한용입니다. 평화주의자. 전쟁 길라잡이 하시면 좀 섭섭하죠. 그렇구나. 예. 그 백전 백승의 그런 용장들도 보면은 자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석가모니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어느 마을에 갔다가 제자들과 함께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울분을 못 이긴 제자가 스승 석가모니에게 말했어요. 스승님, 네.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과 싸워야 합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아 우리는 결코 세상과 싸우지 아니한다. 네. 세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왔을 뿐이다. 네. 우리는 저 광야를 달리는 무소의 불처럼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바른 길을 가는데 돌파매가 날아오는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오늘 좀 할 얘기들이 조금 많은데요. 네,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네요. 예. 처음 일단요. 그 교육부에서 말이죠. 네. 네네. 이달의 스승으로 최규동이라는 분을 뽑았는데 이분이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되고 있어갖고 교육부가 네. 재검토 하고 있다고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이달의 스승이라서 12명의 교사들을 뽑았어요. 사표죠.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사표가 되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달의 스승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서 전국에 1만 2천 개 초중고등학교와 이제 일반 시민들에 알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작을 벌이겠다. 바로 3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죠. 네. 첫 번째 순서가 바로 3월의 스승으로서 최기동이라는 분이 이제 선정되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친일 행정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최기동 씨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일반인도 잘 모르시는데 일제 때는 중동학교, 서울의 중동학교 교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해방 후에는 이제 서울 49년인가요? 아마 서울대 총장.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초대 교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일제 강점기에 친일이 나와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징병제 실시가 1940년대 시작되지 않습니까? 43년대에 공식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실시를 앞둔 1940여 년에 문교의 조선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래요? 예. 조선총독부 항무국이라는 이제 요즘 교육부죠. 네네네. 그래서 내는 의용 잡지예요. 기관지에서 뭐냐면 이 최규동이라는 분이 글을 쓴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학생들에게 일본군에 들어가서 천황을 위해 죽음을 바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글에다가. 오호. 그다음에 교육자들에게는 일본 군인이 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예, 황군 양성하는 게 교육자의 의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이런 글만 있는 건 아니에요. 1937년 8월 이후 그러니까 중일 전쟁이 7월 달에 일어나요. 그 이후에 보면 이 최규동이라는 사람이 일제 식민 통치나 침략 전쟁에 협력하는 행위가 여러 개 나옵니다. 이분 보니까 좀 출세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어제 그 교총에서 낸 성명서를 보니까 끝까지 창씨 개명을 거부했다. 그리고 조선어를 금지하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말 수업을 고수, 조회 때마다 우리말 훈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켰고 일본식 교과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고등고등학교도 거부. 그러니까 당시 서울의 여타 학교는 일본인 교사 수가 7, 8명에서 수명까지였는데 중등학교는 2명의 일본인 교사만 두니까 고복.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고등학교를 거부했다. 수업 시간에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 민족의 아픔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얘기하고 교표에 무궁화로 만들고 무궁화를 그리고 우리의 자제는 우리 손으로 교육시키자 주장하고 1934년에 진단학회 찬조위원으로 참여하여 적극 지원, 즉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헌록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정부도 이를 인정해서 63년도에 문화훈장 대한민국장 뭐 등등등 독립유공자를 인정한 바 있다는데요. 네, 그런데요. 예, 이제 교총에서 이제 어제 나온 성명 내용이죠. 네네. 예, 근데 좀 문제가 많아요. 일단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것은 민족의식을 판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특급 친일파들이 있어요. 네네. 상용, 화신재벌의 박흥식, 네네네. 최남선, 네네. 조선일보의 방응모, 동아일보의 김성수, 그 동생 김연수, 네네. 그 다음에 이완용의 아들이었던 이항구, 예. 그 다음에 아주 악질 친일경찰 김덕기, 예. 또 일본군 중장까지 올랐던 홍사익, 예. 다 친일 창씨개명 안 했어요. 창씨개명이라는 것은 친일의 한 징표일 뿐이지. 예,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고. 예, 그래서 창씨개명은 어떤 그런 면에서는 대략 정략적 정책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기준을 하지 않고 두 번째로 학교에서 약간 우리말로 조회해서 훈시를 했다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일본어 상용인데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애국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말로. 그렇군요. 예, 그 외에도 나머지 이야기들 섞여서 20년대 이야기가. 네네. 우리가 37, 8년도 이후에 친일 행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교총에서 이렇게, 물론 교총 회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옹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번 인선에서 좀 이렇게 교총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뭐냐면, 일종의 초대 교총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표를 초대 교총 회장을 만든 셈이죠. 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 교총이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 아닙니까? 한국교원총연합회라는 게. 네네. 한국에서 교육계의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모임인데 여기서 아마 자기 정통소설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타자로 내셔보죠. 3월 달로.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되니까 자신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문제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최규동 씨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12명 가운데서도 또 문제 있는 분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예. 자, 근데 선정된 인물들 보면은 이제, 헌신적 교육자의 표상, 이렇게 운운한 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좀 경솔하지 않았나, 네. 이분의 그런 행적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네. 이런 교육부,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무슨 교육의 전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마디하면 선부당에 사람 잡는다고. 네. 자, 교학사 교과서 통과도 교육부가 한 거죠, 사실상. 네. 근데 쓰레기 교과서 아닙니까? 그러게 역사 선생님뿐 아니라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건 밝혀낼 수 있을 텐데. 예. 거기다가 지금 뭐죠? 이렇게 12명조차 뽑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단체가 교육부가 이제 국정교과서까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역사 교과서를. 참 걱정이에요. 걱정입니다, 정말. 네. 한편 며칠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용산 전쟁 이전관
거기에서 이제 살아있는 친일파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만나서 거수격려도 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예, 그 덕담의 내용이 기가 막히죠. 네, 어땠습니까? 예, 그때 뭐냐면 보도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여당 대표가 나오는 거라서. 이 용산의 정전기념관에서 3월 7일 날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네. 예, 이때 했던 말이 이제 김무성이라는 이 사람이 한 말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선엽 장군께서는 6.25 전쟁 때 나라를 지켜준 영웅으로 생각하고, 그다음 우리 새누리당은 네. 당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존경을 포하기 위해서 왔다. 즉 당 대표 개인이 아니라 당원 새누리당 전체입니다. 네. 예, 왔다고 하면서 장군이 앙지됐으면 뭐냐면 족화됐을 거라고. 네, 족화됐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장군을 또 우리는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저는 백선엽의 자서전을 읽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자기 미화된 내용이 많긴 많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제 뭐 전쟁사라던가 이런 걸 좀 읽어보면은 그나마 백선엽이 좀 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당시에 그 사단을 지휘했었던 그런 별 한두 개짜리들이 모두 일제시대 때 만주군이나 일본군 출신이지만 전투보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전투보직이라 하더라도 중대 이상을 지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단을 지휘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연전연패하고 전쟁 준비도 안 된 상태니까 더더욱 그랬는데 그나마 백선엽은 좀 싸울 줄 알고 영어가 되니까 그 당시 벤플리트 등과 함께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또 1사단을 지휘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급을 받고 그래서 보전 합동작전 그러니까 전차와 보병이 함께 작전을 하는 법이라든가 또는 공수부대를 투입해갖고 싸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원을 받고 혜택도 받고 그러면서 결국은 평양도 제일 먼저 입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6.25 때 공로에 있죠. 네네네. 예, 그 문제하고 역사적인 문제에서 평가는 좀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네네네. 이 뭐냐면 이 6.25 때 군인 의무들을 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네. 계속 1인에게 집중시키는 자체가 그건 좀 이상하죠. 네. 예, 거기 백선엽하고 박정희의 관계라든지 또 백선엽이 친일 행적이랄 때 다른 친일파들이 갖는 백선엽을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영웅 띄우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백선엽이 잘 알다시피 그 일제 강점기의 만주국에서 조선 네. 특수부대 간도 특수대 장교로 복무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네. 정확하게 보면 만주에서의 제만 조선의 항일 무장 투쟁을 전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특수부대의 일선 지휘관이었어요. 최저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인 유격대뿐 아니라 중국인 그런. 그 당시 다 연합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연합 세력들이고 네. 그렇게 해서 동북 항일 연구이라는 자체가 그렇죠. 다 연합한 항일 세력이더래요. 네네. 근데 백선엽은 그 일하는 것 때문에 뭐냐면 이 친일 이명 사전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서 대한민국 관부에까지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네. 그게 불과 2-3년 몇 년 전 이야기예요. 네. 예, 이런데 뭐죠? 집권 정당의 대표가 네. 백선엽을 6.25 당시 조국을 구한 용의자 한미 동맹의 상징 지켜세우면서 한마디로 매국을 구국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거죠. 네. 이게 3.1절 기념식 거행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나온 일입니다. 이게 게다가. 백선엽 그리고 동생 백인엽 둘 다 군인이었고 이들이 만든 선인학원, 선인플라자 뭐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만 선인학원의 비민주적 행태, 부정부패 때문에 학원민주화 투쟁의 상징처럼 돼 있어서 그 학교가 인천 시립대학교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답변이 또 김무성 대표를 두고서 어려운 시절 산업 일선에서 활약하던 훌륭한 집안에서 우리 대표가 탄생한 것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 생각한다. 즉 김무성의 부친을 추켜 세웠는데요. 예, 그러니까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아주 감각이 좋아요. 네. 거기에서 어떻게 덕담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김무성의 아버지가 왜냐하면 또 거물 친일파예요. 예. 그 김용주라고 해서 전 주일공사죠. 네. 예. 예, 근데 요 집안은 쭉 보게 되면 집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또 친일 문제를 옹호했기 때문에 네. 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김무성의 아버지는 김용주예요.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는. 예, 근데 경북 포항에서 경북도회 일제강점기에 도의원을 지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41년 임전보국당 대구지부 상임사를 했어요. 근데 이때 이 결성식 할 때 즉석에서 황군에게 감사 편지 보내자는 제안까지 해가지고 만장일치를 통과시켜서 직접 전부로 황군 감사드리고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너무 친행적이 많아요. 한마디로 하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친일파.
예, 물론 원 고향 전남입니다만은.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외교관이자 또 재계 인물 아닙니까? 전남 방식 지금 전방이죠. 그렇게 그 소유자죠. 예, 그러니까 뭐 집안도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김용준은 말할 것 없는 친일파라는 걸 알고 제가 사실 그 양반이 만든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세요? 예, 학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친일파인데 또 보면 이 집안 전체가 친일파들 집안하고 얽혀 있어요. 친일파와 관계 있는 집안이라든지. 세상에요. 예를 들자면 호남 재벌이 있어서 일제 각강정기에 호남 은행의 소유자였던 현준호 중촌 주임창이죠. 이쪽 집안하고도 관계가 있죠. 예. 사람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친일 당사자만 얘기했습니다. 즉 현준호라는 중촌 주임참의 후손과도 집안이 연결돼 있고. 네. 다른 말로 또 뭐냐면 조선일보가 또 외가 쪽으로 연결되고. 당시 집안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중앙일보의 친일파 홍진기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홍진기 하면은, 그렇죠. 내무장관 됐죠. 이승만 때 부정선거. 예. 그리고는. 일제 때 법조인으로서 친일 법조인이고. 중앙일보 동양방송.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홍석현의 아버지며, 홍라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김무성 집안은 재계의 친일, 관료의 친일, 군부의 친일, 언론의 친일, 그다음 법조의 친일 다 엮여져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칭찬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 칭찬의 내용이 중요해요. 예. 이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김무성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기자들한테 이런 말했다 그죠. 네. 그때 우리 백선엽 장관이었으면 니들은 다 북한에서처럼 지금 살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처럼 살 수 없었어 얘기했다는 것은 친일 문제를 거론하기는 카드 대신에 6.25 때 이분 없었으면 우리 다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것은 대강 덮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당장 너희들이 지금 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백선엽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구원자니까 우리 목숨 살려줬다는.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하면서 먼저 친일 세력들은 백선엽이랑 친일 군인 카드를 끄집어내면서 6.25로 대체시켜서 바로 친일파를 친일군의 국외 영웅을 하게 되면 그 박수희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백선엽도 덕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친일파들이 뭐죠? 돈 많이 벌었잖아요. 재계 이렇게. 그렇죠. 자기도 돈 많이 벌었죠. 바로 조국 군대와 산업화의 주인공이다. 자 이렇게 되면 그것과 산업화의 두 가지가 뭐죠? 새누리당이 늘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죠? 그것이 뉴라이트 교과서, 그다음에 교학서 쓰레기 교과서, 그다음에 교육부의 기본적 입장 중이 뭡니까? 산업화, 안보 이렇게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정확한 맥락을 김무성과 백선엽이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이것이 보도될 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정치인에게 있어서 모든 행위는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대중을 향한 제스처이자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얻어된 발언이고 이것을 정확히 김무성이 던지자 백선엽은 정확하게 받아줄 줄 안 거예요. 그렇군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기 시애닝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보니까 국군 명예원수 추대하는 것. 이거 원로 군 인사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꽤 많다고. 무척 많아요 지금. 최명신 장군 이분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이분은 백선엽 명예원수 추대에 대해서 그의 간도 특설 때 복무 경력을 이유로 들어 만일 국군이 백선엽을 명예원수로 추대하면 이는 북한군이 주장하는 대로 이용당할 측면이 있다. 국군의 정통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국군의 정통성은 만주국. 그렇죠. 간도 특설 때부터 있다. 최명신 장군 정말 반공주의자죠. 이분도 북한에서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유격대 백골병단을 조직해서 유격전을 벌였었고 생사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 경험을 약으로 삼아서 베트남 전쟁 때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주둔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중대 전술 개념으로 해서 방어적인 그리고 게릴라전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왕 이길 수 없는 거 실속이라도 잘 차려야 된다. 그래서 장사병들에게 실속을 차릴 수 있는 괴짝도 직접 규격을 정해줘서 대놓고 하여튼 뭐 이런 분이었는데 돌아가실 때도 나를 장교묘역에 앉히지 말고 사병들 나랑 같이 싸우다가 죽은 사병들 곁에 이렇게
묻게 해다오. 그래서 그 사병들 묘역에 같이 묻혔잖아요. 그렇죠. 이분께서 적극 반대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보면 지금 이 김무성이라는 사람은 그 집안이 친일의 겹겹겹 친일 아닙니까? 네. 예산의 백선엽을 그렇게 지켜 세우는 것들에는 오늘날 거대한 역사 쿠데타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본 제국주의에 떠났는데 친일의 DNA 네. 들이 대를 이어서 대신 물려받은 거다. 네. 조선총독부 대신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이 뭐냐면 친일 DNA가 대를 이어 물려받아서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는 형국 아니냐. 네. 이 한마디로 하면 제가 볼 땐 제2의 조선 총독부가 지배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백선엽을 이수신 장군으로 둔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조선일보는 1920년 백선엽 장군과 자기네가 20년에 같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예.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기사도 싣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 핵심은 바로 현 박근혜 정권하고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뉴스 심층 취재 오늘의 친일 소식 하면서 금제 친일 소식이지. 뭐 예, 그 김희가을을 저 배경음으로 깔고 우길 승천기를 뒷 배경으로 삼아갖고 오늘의 친일 소식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우울한 일제강점기의 경성 제2방송국 건데. 같아요. 예. 예. 우리가 무슨 뭐 조선총독부 기간지 매일신보 뭐 또는 저 그 당시에 관저 언론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지금의 민주주의 운동은 제2의 독립운동인 것 같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진보운동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원류를 제대로 찾아나가는 민족주의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즉 우리나라의 그 진보운동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예. 예, 수구 세력을 상식 있는 보수로 교체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와 친일파 군상. 저 어저께 제목 요거 저 바꾸서는 재밌겠다 그랬었잖아요. 오늘보다 다음 주가 더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 이제 사전 설명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 역사를 설명? 하다 보니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네. 뭐 요즘 이렇게 추도회 같은 게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 또 외국인이 죽었을 때 또 외국인이 뜻밖의 일을 당했을 때. 아, 맞아요.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돌아가시지 않은 분, 쾌유 기념한, 쾌유를 네, 뭐 한다고. 그거하고 직접 관계없는데 거기서 그냥 시상이 떠올랐다고 하듯이. 아, 네, 예, 네, 역사상의 하나 모습이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동일한 사건이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예,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네, 힌트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예.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총살당하지 않습니까? 1909년 10월 26일. 예, 1909년이요. 네. 네, 죄송합니다. 1909년 그리고 정확히 70년 뒤에 10월 26일에 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기억하시고요. 네, 그렇게 나오고 나서는 1909년 11월 4일 날 이제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이제 뭐냐면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 장례식, 그다음에 좀 지나면 이제 추도식이 되겠죠. 네. 일정 하면서 이 클라이막스가 11월 달에 되겠죠. 네. 바로 이 시기가 됩니다. 바로 이게 될 때 있어서 뭐냐면 일본에서야 당연히 뭐 장례식하고 추도식 하는 건 뭐 이견이 없겠죠. 그렇죠. 그때 한국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즉 안중근 의사는 동아시아 평화 침략의 원흉이로서 평화 파괴의 원흉에서 처단한 거잖아요. 네. 처단했을 때 정작 한국의 대한제국의 황제나 그 시기에 조정의 관료들, 이 시기에 수많은 지식인이나 사회 지도층들은 어떻게 이것을 대면했는가? 사실은 이또의 젊은 시절 보면은 뭐라 그러나 왈패였잖아요. 깡패 비슷한 그렇습니다만 이제 야마구치현 출신 지금 그때 그 조슈번이었나요 거기가? 예. 근데 근대화의 수혜를 일찍 없고 다만 에도 막부에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유신하자 그러면서 유신지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면서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제로 옹립하고 자기들도 좀 근대화를 일으키면서 자기들도 좀 출세해보자 이런 일념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그런 사람에 속했었고 깡패 비슷한 그런 왈패적인 기질이 있었고요. 네. 뭐 유방의 황제로 오른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주원장도 그렇고 한나라 고조 유방도 그렇고 변방의 깡패 출신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걸 비하하자는 건 아니고 대한제국 지도층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 일단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 11월 4일 날 도쿄 장례식이 이루어지니까 이때를 전환 시기에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대대적으로 한국 정부가 나서서 네. 그리고 한국의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나 그와 연관된 유력 사회 단체들이나 정치 단체들이 나서 가지고 합동으로 또는 개별로 이제 이토 추도식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먼저 우리가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하고 조금 달라요. 네. 네.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이토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일본의 대한 침략에 있어서 이토의 입장이 있어요. 네. 근데 자꾸 오해가 있긴 한데 이토는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 병탄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생선을 먹을 때 네. 일본 육군이나 급진파들은 과격파들은 가시째 씹어서 우두둑 집어 삼키자는 입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또는 그러지 말고 생선에 가시는 좀 발라내고 맛있게 먹자. 우아하게 남들이 보더라도 네프킨 차고 입을 닦으면서 먹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강제로 병합한다는 입장에서 가는데 네네. 그 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뭐냐면 외부적인 국제 여론을 의식한다든지 네. 모양새를 가꾸자는 입장이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거 우리가 전제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큰 목적은 쭉 내부적으로 쉽게 말 안에는 오장육부를 겉으로는 대한제국인데 네. 안에 오장육부를 싹 일본식으로 뜯어 고치는 걸 먼저 하자는 거죠. 오장육부 장악하면 뭐 껍데기는 유령 아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인형이잖아요. 네네. 이걸 시정 개선이라고 한 거예요. 아하.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1904년부터 여러 가지 막 하잖아요. 네. 각서나 해박 체결하면서 막 일본이 장악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네. 시정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속을 싹 다 장악하고 네. 근데 나중에 껍데기를 나중에 이제 다시 바꾸자 하는 입장이에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전짐적 병합론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기 때문에 니들이 식민지가 된 거다라고 네. 주장하는 거는 아주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복잡 문제를 퍼진 게 네. 한국의 이제 지식인들, 그 당시 대한제국의 지식인들이죠. 네. 이또의 죽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한쪽에서는 이또가 죽었다 하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이또 지금 현재 보호국 체제잖아요, 이른바. 네. 예, 우리가 을사늑약 때문에. 그렇죠. 이 보호국 체제에서 이또가 죽는 바람에 급진파가 들어서면 금방 우리가 먹히겠다. 게다가 일본에서 이른바 열받지 않았겠느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첫 번째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각각의 위기 입장들을 다른데 외양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입장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이또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식민지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위기감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기회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본의 정책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네네. 자, 그러면 위기감을 느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식민지는 아니지만 거의 보호국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 보호국이 빨리 식민지로 병탄될 수 있으니까 네네.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보호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의 조야에 들끓는 여론을 달래자 하는 입장에서 추도를 하려는 입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다 추도이지만 다 다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한국 병합에 대한 방침은 이또 사건 이전에 이미 결정을 여름에 된 상태였긴 합니다만 이때 이제 이 이또의 죽음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얘기를 해주시죠. 이거는 그렇게 해보면 꼭 신이라 말하기 어렵죠. 그러나 또 훌륭한 태도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또 한편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네네. 이 부류가 두 부류인 거예요. 네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내각 총리 대신 있잖아요. 누구죠? 내각 총리 대신 그 당시 이완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완용 패거리들. 아하.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거칠게 거리를 뛰노는 조직이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친일 단체. 가장 일진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요즘 중학교 일진들하고 달라요. 네. 그 일진은 그 한일자입니다. 요즘 애들 그건 한일자고. 그렇죠. 네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여섯 째 중에 일진회예요. 네. 일진회는 가뜩이나 문명 개화를 외쳤지만 일본의 육군으로부터 돈을 받는 조종당하는 사실 불악치 조직이에요. 근데 가장 막강한 단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일진회, 그렇지만 이 일진회에 대해서 누가 견제하냐면 유한용이 견제하는 거예요. 네. 내각 총리 대신 어쨌든 정부의 고관 아닙니까? 네.
이 둘이가 뭐냐면 일본에 대한 충성 경쟁하는 구도에서 예. 이또 히로부미 추도식을 서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앞에 위기라고 느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국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식민지로 빨리 가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일본의 마음을 달래자 하는 입장이 강하다면 예. 바로 기회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이한용의 경우에는 이게 틀림없이 식민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네. 되는데 문제는 일진회가 먼저 치고 나오는 거예요. 일진회는 상대로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민간 수 단체고 있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예. 네. 우리가 보면 진짜 새누리당이 빨리 못 움직여도 바깥에서 막 움직이는 그렇죠. 단체들 많죠. 어버이연합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막 가도 되잖아요. 네. 대령연합회 이런 데서는 뭐. 예. 네. 막 가죠. 네. 그러니까 일진회는 뭐냐. 이걸 기회로 먹어서 자기네들이 나라를 팔아넘기는 헤게몬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얘기냐면 일진회는 발빠르게 추도회를 조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한시바삐 우리 조선을 합방하도록 하소서 하면서 이 합방, 이른바 한일 합방론을 내세우게 되면서 네. 나라를 넘기는 최고의 공로자를 일본으로부터 자기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진회가. 그렇군요. 한편 이한용이 볼 때 뭐죠? 내가 갑인데? 네. 내가 총리 대신이고 내가 그동안 또 히로부미하고 같이 손잡고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이한용 어떤 가격이겠어요? 이한용의 경우에는 내가 총리 대신인 나라 넘기자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완급을 조절합니다. 허허. 그러면서 추도회는 하면서 한편으로 일진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네. 야, 이 나쁜 놈들, 니들이 자꾸 한일합방을 했어야 그 나쁜 거야. 이해갑니까? 하면서 뭐냐. 뒤로는 뭡니까? 일본에다가 밀사 보내고. 네. 그 다음에 해가지고 자기가 이른바 이제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그때는 그런 말을 많이 썼으니까 요 공로로 가기 위해서 추도회를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일진회가 주도하는 추도회와 이한용이 주도하는 추도회. 그 다음에 어쨌든 위기는 위기니까 일본을 달래야 된다 입장에서 아까 말했던 위기론자와 기회주의자가 함께하는 추도회. 이 세 가지 형국이 열렸다. 야, 그럼요. 잠깐 얘기를 좀 복잡하신 것 같은데 예, 이해는 가시겠나요? 복잡해갖고 옆으로 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예, 잠깐 옆으로 가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군관민이 일치 단결해서 추도회를 아무튼 그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좀 들었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또의 죽음 환영하는 분위기 속국이라고 합니다만 아직 합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분위기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보도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아까 빠진 건 나중에 또 말씀드려도 되니까 네네네. 일단 큰 구도는 중요하니까. 네네.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우리 창강 김태경 선생이라고 아시죠? 구한말의 시인이고 학자시죠. 김태경. 모르겠습니다. 예. 예. 망명하신 분인데. 네. 이분은 이제 이또가 죽었다는 얘기보다 이제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듣고. 네. 평안장사 목도상하여 평안도의 장사가 두 눈을 크게 띄고 압록 그다음에 하얼빈에서 우리들의 원수를 죽였다고 하니 네. 내가 국화 옆에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국화 옆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노라. 우와. 광가나무 국화방이라고 했어요. 네. 이분은 망명객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런 분도 있었고. 그 중국에서도 더 사실은 아직 동아시아 침략자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또 히로부미에 대해서 사실은 뭐냐면 제국주의자들 빼고는 서양 열강에다가 이또 같은 패거리들 아닙니까? 네. 빼고는 중국에서도 은근히 중국을 침략하려는 위기 의식이 있었으니까 이또 하긴요. 중국은 그야말로 그때는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빠져 있었고 또 이제 사실 중앙 정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군몰들이 득세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또 원세계 위안스카이 같은 그런 실력자가 찬양했죠. 예, 이분은 이제 나중에 국민당 정부의 초대 총통을 지내기도 했었던 원세계 문제적 인물 이 위안스카이도 안중근 의사를 의견 높이 평가했잖아요. 그럼요. 중국에 대해서 나중에 주울레 같은 사람도 안중근 연극을 만들거나 책을 만들어 보급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걸 항일의 어떤 교양 활동으로 안중근은 모델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사실 주울레 조원라이는 그 모택동에 비해서 계속 2인자로만 남아 있었으니다만 사실은 중국 인민들이 매우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부인 등용초하고 함께. 예, 등용초랑. 예.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제해야 될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력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상층부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해외에서 김태경 같이 망명 시인들은
안중근의 의거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죠? 미친 듯이 네. 춤을 춘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중국인들 또 그 통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밌는 게 일본의 첩보 자료가 있어요. 문서들. 네. 보게 되면 동향이 나와 있고 국내가 중요하죠. 네. 국내는 왜냐 한국 통감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통감이었죠, 그때. 예, 통감부가 있었고. 초대 총감이 이토 히로부미였잖아요. 예, 예. 일종의 내용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뭐냐면 이제 대한매일신보라고 있어요. 아마 교과서에 항일 또는 반일지예요. 네. 이 대한매일신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리가 돼요. 이 대한매일신보가 제일 이제 강력하게 네. 이게 양기탁 이런 분이 있었잖아요. 네. 베일주의인데 이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를 처단했을 때 네. 양기탁의 집에 신초 등 여러 명이 찾아가서 국기를 걸어놓고 축배를 들며 만세를 불렀다는 소문이 돌았단 말이죠. 자, 이런 도니까 이제 대한매일신보 남들 그 소문 자체가 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거 없다. 네. 모함이다. 증거 제출하고 반박하기도 했다. 네. 네. 근데 통감도 조사결과 사실은 아니라고 했지만, 근데 이것을 연구한 그 연구자가 있어요. 우리 연구소에 있는 이용창 박사가. 네.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소문이. 왜냐하면 실제로 뭐냐면 양기탁이 10월 31일 날, 그 서울의 약현동 있죠. 네. 서울의 약현에서 자기 집에서 이또 조난 축하회를 개최하려다가 그 사장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맨함. 그러면서 이거 원래 베델이 네, 설립했었죠. 네, 배설. 네. 배설이 죽은 이게 다음에. 왜냐 자본이 우리 자본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이. 영국 사장이 야 너 그렇게 되면 우리 신문사 쫄딱 망한다 이렇게 해서 뭐냐 축하회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 뭐냐면 이 양기탁 같은 사람은 사회 재단체나 사회 재인물들이 이또의 죽은 것에 추도회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이 보면 일제 문서의 경우에는 뭐냐면 이 대한매일신문사나 황성신문사, 그다음에 기독교 청년회 YMCA죠. 네. 그다음에 서북학회, 서북청년회 아닙니다. 예. 이런 베일적인 단체들은 겉으로는 애도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속으로는 모종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예, 겉으로는 아이고 죽어서 참 안 됐다면서 속으로는 그놈 참 잘 죽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좀 이렇게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외쳐보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정부 관리들의 경우는 어떠냐? 일본의 이제 문서예요. 보게 되면 정부 관리들도 이또의 사망을 애석하게는 여기고 있지만 네. 자신들의 지위 보존의 위협을 느껴 네.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이것이 바로 일반 상류층 그 당시 대한제국의 지배층들에게는 공통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네. 일제 보고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도 그나마 있는 이 보고에서 그냥 할 수 있죠. 상당하네요. 네. 장가들 이런 놈들 보자. 혹시 이또 사건 때문에 책임을 문책당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청년층이라든지 이제 일반 서민층이나 하층민들의 경우는 어떠냐 할 때 이게 일본의 문서예요. 이또의 정책이 한국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또의 사망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일면 기뻐하고 있다라고 지들이 보고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이또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보니까 국왕을 얼르고 그리고 영친왕도 보호자를 자처하지만 결국은 야금 하면서 그 백성의 삶은 도탄으로 이렇게 예, 그렇다 그러면은 네. 그렇다고 하면 참 정부 같은 경우 이 당시 정부 같은 경우는 좀 묘했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공식 대응을 해야 될 것은 정부죠. 네네. 자, 그럼 우리가 언제 아까 좀 복잡하시다고 했지만 아까 세 가지가 있었다. 뭐냐면 첫째로서는 위기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회다. 네. 기회에서는 이한용과 일진의 경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그다음 여기 안 나온 것은 오늘 우리가 안 다룬 것은 기뻐했다는 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이또 그럼 참 잘 죽었다. 네네. 이것은 우리가 안 다루고 있지만 큰 민중들의 기조는 뭐냐면 그놈 잘 죽었다입니다. 그렇죠? 아하.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따라 추대를 개최한 것은 잘 죽었다가 아니잖아요. 네네. 정부나 상류층이다. 또는 친일파. 이들의 대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제 해야 할 게 정부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겠죠. 대한제국에는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순종의 이 전법부터 보냅니다. 네. 전보를 쳐가지고 뭐냐 유로하면서 그다음에 잽싸게 윤도경 아시죠? 네. 시종원경이에요. 네. 네. 요즘 비서실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대통령 그때 한번 다뤘습니다만. 네. 예, 그다음에 또 고종은 또 뭐냐면 조민희를 또 내각에서는 총리 대신 이완용을 이문사질로 결정합니다. 네. 네. 이문사질 결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뭐냐면 그 현지 파견까지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그
6.1중 같은 이제 민간인이에요. 그 당시 한승 부민회 회장이라고. 한승 부민회면은 그당 서울시민회. 그렇죠. 네. 예. 체제 뭐 이렇게 자치를 목적으로 한 단체 지방자치. 예. 이렇게 해서 바로 10월 26일 다음 날 10월 27일 날 딸엔 대련을 갑니다. 네. 예, 가고. 그다음에 뭐냐면 일본 유학 중에 황태자 아시죠? 네. 영친왕이죠. 영친왕. 예. 그 경우에는 시종무관 김응선을 이 또 부인에게 보내서 아이고 우메코한테 보내가지고 아이고 매자. 했습니다 하고. 네. 그다음에 이어서 그 뭐냐면 그 김응선을 이 또 부인을 에게 보낸 다음에 다시 만주로 파견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자신은 사제지일에 네. 왜냐 영친왕의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부로 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복제를 치릅니다. 상복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상복을 입었다는 얘기군요. 예, 뭐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순종 황제가 한 건 지나칠 정도인데.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유일한 것은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내각 있지 않습니까? 내각.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각에서는 탁지부 회계과 요즘은 심해 재정경제부죠. 네. 에 가서 뭐냐면 부의금을 13만 원. 엄청 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13만 원을 기리하고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10월 30일 날 예정됐던 권원절부터 해서 모든 공식 행사를 다 취소시킵니다. 아니, 국가 행사 자체를 다 취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허허. 예를 우리 같으면 3일절 같은 것도 다 취소하는 겁니다. 네. 개천절도 취소하는 거고. 개천절도 취소하고. 예, 그다음에 뭐냐면 3일 동안 시장을 열지 않도록 하고 13도 전체가 예. 3일 동안 그러니까 예? 시장을 철시시킨다는 철시시켰다는 얘기예요. 장사도 하지 말라. 예. 하하. 그다음에 뭐냐면 문교부 교육부에서는 학부죠. 3일 동안 광공립 사립학교에 휴학을 지시합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한성부 서울시죠. 네. 한성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한성 불용으로 조의를 피하기 위해서 29일부터 3일 동안 음악을 못 틀게 했습니다. 아니, 이건 황제가 붕어했을 때, 왕이 붕어했을 때 하는 조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예,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죽은 소식을 듣고 하는 거예요. 네. 아, 장례를 치른 것도 아니고 소식을 그렇죠. 듣고서. 아까 장례식은 11월 4일이잖아요. 국장일이 정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순종이 했던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안중근에 대해서 지금 순종이 얘기하는 네. 거예요. 우리나라의 흉악한 작자죠. 네. 흉악한 작자의 손에 죽었던 거로 온 나라가 다 같이 뭐냐면 떨쳐서 탄핵하면서 이에 추도합니다. 아.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흉수라고 했어요. 네. 이러한 전문을 보내줘서 장례식에 참여케 합니다. 황태자를 네. 보내가지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막 하면서 온갖 고관 대작을 다 보냅니다. 11월 4일에 예, 앞서가지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할 때 이 구도는 어떻게 되냐. 일단 이또가 죽었을 때 잽싸게 조정에서는 네. 뭐 발빠르게 대응하는 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과하게 대응해서 조기 달고, 조기는 아니지만 이제 국장일내에 준하게, 아주 슬픈 일로 준하게 하고, 그 다음 뭐죠? 11월 4일 국장일이 되니까 일제히 민관 전체 모든 단체의 대표들 다 보냅니다. 예. 다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와 별도로 한국 국내에서는 보내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또 뭡니까? 이런 조문사절 국장의 장례에 파견한 거와 별도로 11월 한 달 동안, 12월 초까지, 늦으면 1월 달까지 국내에서는 수많은 추도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또 히로부미 추도회 행사입니다. 자, 이것이 경쟁적으로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보니까 1909년 12월 17일 벨기에 황제 레오폴트 2세가 사망했을 때, 또 10년 5월 6일 영국 황제 에드워드 17세가 사망했을 때, 고종과 순종은 각각 영사관으로 직사를 보내고 각 대신을 비롯한 일반 관리들도 주문했고, 5월 20일, 그러니까 에드워드, 그러니까 17세가 아니고 지금 27세군요. 장례 당일에는 각 부원청, 사법청 관리소, 재판소 관리 등의 반일 휴가, 그리고 그래서 당일 예정된 재판도 연기됐고, 뭐 이런 예우는 뭐 했습니다만, 추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죽었다 했을 때, 예를 들자면, 네. 뭐 죽었나 보다 하는 건 인국 우방과의 관계를 했을 때 그게 걸맞는 대우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런데 문전에게 도가 지나치고 추태에 갖고 왔다는 게 문제예요. 추태. 더군다나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오바를 했고, 그리고는 이완용과 그리고 일진회 뭐 이런 데에서는 경쟁적으로 서로 그 추도회를 열면서
추돌은 매국 경쟁으로 거의 발전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것이 바로 매국 경쟁으로 가버리게 돼요. 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라 넘기는 과정에 이들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예. 예, 하여튼간에 이 왕실과 정부의 반응은 냉정히 봐서도 지나쳐요. 네. 이 순종이 11월 4일 이제 조칙을 발합니다. 네. 당연하겠죠. 네. 국장일이니까. 네. 그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어디 읽을까요? 네, 그 6쪽에 6쪽. 마지막 문단에 예. 이등공원 하는 데가 있죠. 아, 그렇군요. 다소 네, 한자가 자, 있습니다만 네네. 교양이 있으신 우리 손. 이등공은 일본의 원훈 될 뿐 아니라 동양 평화의 지보자이며 지극한 이 보물이라는 뜻이네요. 네. 실로 아국 개발의 일대 은인이며 일본의 보호에 의지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으며 창피해 죽겠네. 예. 네. 일본 제국의 주석 기둥주자군요. 네. 기둥의 도리일 뿐더러 진실로 짐의 국가의 사표로 궐훈과 궐떡이 전고에 없으며 이렇듯 광패한 무리가 세계 형세에 어두워 일본의 돈의 이건 후덕한 두터운 이런 우의. 네, 이것을 없애고자 하니 신민으로 짐의 의사를 위배하여 흉확 자색해 하는 자가 없어야 민중이 안정되고 국기가 공고해진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예, 요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야. 아주 심각한 이게 왜냐하면 조서의 내용이 어느 한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이 순종이라는 작자가 이또 공께서는 일본에 오는 된다. 그거 맞죠? 네. 근데 동양평화의 지보자다. 이거 말이 안 돼. 동양평화를 지지하고 보호해준 사람이었는데 안중근은 뭐죠? 동양평화의 파괴자라고 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순종 아니다. 네. 이또 공께서는 우리 동양평화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냐. 우리나라 수탈과 침략의 핵심 계획자 아닙니까? 이반자. 네. 여기에 대해서 순종은 또 뭐라고 했을까? 아국 개발의 일대 은인. 우리 대한제국을 근대화시켜 주는데 최고의 은인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대한제국에 대해서 이 황제라는 작자가 뭐냐. 일본의 보호에 의지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일본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이건 정말 액을 복권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야말로 탄식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그 고종의 아들 마지막 황제들은 다들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순종이라는 그런 마지막 황제는 너무도 물론 저 몸도 좀 불편했었어요, 사실은. 그때서 머리가 불편한 건 아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머리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예. 제가 봤을 땐 머리가 더 보십시오. 불편했네요, 제가 봤을 내가 볼 때는. 때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말을 했다면 아까 말했지만 일본 제국의 주춧돌이 된다면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진실로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사표가 되고 그다음에 그의 공로와 그의 덕이 유례가 없었으며 네. 우리나라에 끼친 공로가. 근데 이제 안중근을 또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친 듯한 무리들이 세계 형세에 어두워가지고 이게 훌륭하신 분과 일본의 두터운 우리들의 우위를 없애버리려고 해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나의 뜻을 거슬러서 흉악하게 이 일을 한 놈이 있으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다음 주에 일단 본격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건데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예,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왕부터가 정신이 썩어 빠졌죠. 네. 대한제국에. 망국의 혼주가 등장하는 이 과정에서 친일파들이 이 추도식을 계기해서 어떻게 추태를 벌이면서 매국 경쟁으로 나아가는가를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분위기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보는 재미 듣는 재미는 다음 주가 더 있겠습니다만 속이 더 터지겠네요. 예, 그렇죠? 뭐 네. 좀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불과 10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